그 그냥 뭐 이런 해서 뭐 이렇게 점이 있는데 이제 이런 뭐 리니어 리그레션, 논리니어 리그레션 여러분들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색다른 예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리니어 뭐 리그레션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네라는 좀 여러분들의 것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예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두 가지 예제가 있는데 이제 디노이징, 그다음 토탈 베리에이션인데 요건 이름에서 보시면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두 번째 것은 이름으로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요게 1번이고 2번으로 해서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 강의 내용과 코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죠. 만약 여러분들이 뭐 센서에서 어떤 뭔가 신호를 측정했다고 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계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 중에서도 좀 미케니컬한 시스템 또는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예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냥 짐작컨대 이렇게 원 신호가 있고 그 위에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끼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이것을 커럽티드 시그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제가 강의 자료를 좀 보고 할게요. 그러면 x corrupted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x가 원본 시그널이었고 거기에다가 노이즈가 끼어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x가 주어져 있다면 corrupted 시그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노이즈를 씌우면 될 테고 여기서 이렇게. 근데 우리가 practically 현실적으로는 이 신호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또는 measured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노이즈를 제거한 또는 같은 말로 디노이징을 한 이 x 또는 이제 x 커럽트에서 x 햇이라고 하겠습니다. x 햇을 리컨스트럭션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원하는 것은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하고 가깝게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x를 이렇게 벡터로 했었는데 그거는 이러한 시그널들을 일정한 인터벌로 샘플링을 하면 요 값들이 있겠죠. 요 값들을 칼럼 벡터로 씌워놓은 거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는 벡터가 시그널이 됩니다. 그냥 같은 거예요. 신호입니다. 벡터를 신호로 보는 거예요. 벡터를 함수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여기다가 각각이 E1, E2 이렇게 이 칼럼 벡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노이즈가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여기서 가정을 들어가겠습니다. 노이즈는 당연히 노이즈니까 값이 막 빠르게 변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 신호는 노이즈에 비해서는 천천히 움직일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이 그림처럼 원래 값은 천천히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노이즈는 막 이렇게 좀 더 전문적으로는 그 X라는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은 노이즈에 비해서는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렐러티브하게 노이즈라는 것은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에 비해서 하이 프리퀀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크게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노이징을 시간축에서 하고 싶은데 역시나 이것을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적화 문제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적화 문제로 포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어썸션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어썸션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그널은 그렇게 래피드하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 노이즈에 비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x가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이 시간축으로 해서 이런 겁니다. 이 값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바로 연속한 함수, 그러니까 요런 값들이겠죠. 요 이웃한 값들, 요렇게는 거의 비슷할 거라는 거죠. 당연히 값이 변하겠죠. 변하는데 바로 이웃한 것들은 값이 많이 변하지 않겠죠.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원신호입니다. 원신호. 커럽티드 된 시그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포뮬레이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게 x고, 그러면 당연히 x라는 그 다음 x corrupted가 있어요. 이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를 이 두 개의 벡터가 크기가 같게 되는 x를 찾아야 되는 거죠. x는 저희가 이겁니다. 이 신호.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00개의 샘플이다. 데이터 포인트다. 그러면 x unknown이 디시전 베리어블이 x1, x2, x100 해서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디멘전이 100디멘전이에요. 디시전 베리어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x 값들을 전부 다 디시전 베리어블로 두고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unknown, 뭐 그냥 n개인데 그냥 100개로 하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100개. 그리고 실제로 커럽티드 노이즈가 얹혀져 있는 시그널은 저희가 측정했으니까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차를 이렇게 하면 x가 이렇게만 하면 x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최적화 문제를 풀면 x가 unknown 또는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decision variable이라고 합니다. 또는 decision variables 또는 벡터가 되겠죠. 벡터 여기서는 x가 어떻게 뭐가 최적화의 솔루션이 될까요? 채팅창에 한번 쳐주시겠어요? 저렇게 문제를 풀면 x corrupted는 주어진 거고, 예, 잠시만요. 채팅창에 측정된 값이 그대로 맞습니다. 예, 요렇게만 하면 당연히 옵티멀한 솔루션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제거하기 위한 가설을 저희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옵션을 더 쓸 수 있냐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 요건 엘리먼트예요. k 플러스 1 마이너스 xk.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요거 제곱을 할게요. 그냥 여기에 이웃한 엘리먼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웃한 두 개의 값들을 가지고 왔어요. 요걸 빼면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되니 이것도 요거는 이제 k가 뭐 1부터 n-1까지겠죠. 요것도 최소화를 해야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여기는 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x를 한번 찾아보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레귤러라이제이션처럼 새로운 텀을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1번 텀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 1번 텀과 2번 텀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멀티 objective optimization problem이고, 1번이 하는 역할은 x가 최대한 x corrupted와 같게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동일한 게 아니라 이웃한 두 개의 값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너무 래피드하게 변하지 않게 그 두 개의 값을 컨트롤하는 것이 튜닝 파라미터가 뮤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뮤가 아주 크면 x는 어떤 시그널이 될까요? x가 아주 크면, 뮤가 아주 크면 x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0인 직선이 되겠죠. 컨스턴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적당히 뮤를 컨트롤 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좀 스무딩해지겠죠.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최적화 문제예요. 이제 이걸 풀면 됩니다. 이 두 개를.
이걸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이게 도대체 왜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무슨 관계가 이건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요식들을 한번 매니플레이션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변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엔지니어링 문제가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뭐 이것을 최적화 문제로 고민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objective function 또는 constraint를 formulation 할 수 있는 같은 말로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푸는 건 그냥 푸는 겁니다. 푸는 건. 자, 이제 여기서 다음부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좀 요거의 의미는 미니마이즈 시키는 건데 x corrupted가 주어진 거 거기에서 x가 얼마나 deviate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적당히 deviate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x가 rapid하게 change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거니까 penalize를 시키는 거죠. low pass 천천히 low frequency 컴포넌트를 가지게 스무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지금 이거 칼럼 벡터예요. 이렇게 여기는 엘리먼트 와이즈입니다. 좀 지금 다르게 되어 있어. 이거를 둘 다 행렬 또는 벡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뭐 여기는 그냥 아이덴티티 메시지 i니까 이거 뭐 상관없는 거고 요거를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써. x2-x1 그 다음은 x3-x2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1, 1 나머지 다 0. 그 다음 요거는 0, 마이너스 1, 1 나머지 다 0.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결국 x n-x n-1까지 갈 거니까 그러면 다 0이다가 제일 끝에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k가 1부터 n-1까지니까 x2-x1 쭉 뭐 3-x2 쭉 가서 xn, xn-1이니까 이거의 투놈의 제곱이에요. 칼럼 벡터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랑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행렬은 어떻게 되느냐? x1, x2 쭉쭉쭉쭉 xn에다가 마이너스 1이 쭉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 1이 쭉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다 0. 이죠. 그 다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D 행렬이라고 할게요. 같은 거예요. 지금 요 안에 거랑. 그러면 D 행렬의 디멘전은 어떻게 되나요? 디멘전이. 사이즈가. 여기는 당연히 이 개수니까 n개고 여기는 몇 개예요? 여기는 몇 개입니까? 이게 몇 개예요 지금? 개수가 여기가 n-1입니다. D의 사이즈는 이게 제가 어떻게 n-1 곱하기 n인가요? n by n-1인가요? 이게 제가 이렇게 쓰나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뭐 하여튼 요게 디멘전이 되겠습니다. 반대가 말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n-1 곱하기 n이 디멘전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 n x-x corrupted
됐고 뮤의 요 부분은 dx 마이너스 0의 투놈의 제곱. 0벡터는 뭐 빼나 마나 상관없으니까. 빼나 마나 상관없으니까. 됐습니까? 지금 다 벡터의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거기에 투놈의 제곱을 다 쓴 겁니다. 투놈의 제곱을.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제는 뭘 어떻게 돼야 되지? 여기 이제 이게 좀 고민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뭐 저도 그렇고 바로 생각은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요거를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뭔가 이제 참고로 우리 ax-b 이거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x는 같은 거 아니에요. 뭐 요건 뭐 다른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는 같은 거예요. x는 같은 거예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 거니까 a를 in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뭐 이거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b를 x corrupted 0 이렇게 둘게요. 지금 a의 사이즈는 여기가 m by n이고 여기가 m-1 by n이에요. m by n이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지금 이 a의 사이즈는 2n-1 by n입니다. 더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b도 이게 이렇게 쭉 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2n 곱하기 1인 거죠. 아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2n-1 곱하기 1입니다. 이런 비인 칼럼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 식을 in mu d x 마이너스 x corrupted 0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거는 투놈의 그거니까 엘리먼트로 전부 다 제곱해서 서메이션 하는 거잖아요. 엘리먼트를 뭐 여기 좀 여러분들 여기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컨스턴트 스케일링 하는 거니까. 요게 여기 뭐 제가 숙제도 이런 문제를 많이 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좀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ax-b 스퀘어 리스트 문제를 푸는 거랑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고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봤던 그런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 텐데 코딩을 한번 해보죠. D를 만들어야 돼. D가 어떤 거였냐면 n-1이고 1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다 -1이고 1인 거죠. 그래서 D를 다 제로로 놓고 이거는 그냥 D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코딩을 할 거냐인데 요게 MPI가 요걸 의미하는 거고 차원이 n-1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만큼을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다 넣는 거고 요만큼에서 다 1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를 만들었어요. 뭐 요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D를 이게 추릭입니다. 아무 심오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D를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마이너스 i n-1을 넣은 거고 한 칸 비워서 요렇게 해서 플러스 i n-1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A는 이제 이거니까 V 스택을 해야겠죠. vertically. 그 다음 IN에다가 지금 만든 D에다가 뮤에다 스퀘어를 넣고
B라는 것도 B 스택을 해야 되는데 X corrupted에다가 제로즈가 사이즈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겁니다. 끝이에요. 자, 한번 이걸 여러분들하고 코딩을 한번 해보죠. 다시 돌아가서 리그레션을 할 텐데 여기는 뭐 불러오는 거고, 그 다음 제가 시그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숙제에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오시면 랜드 n이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x에다가 이걸 넣었는데 여기 레벨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로 하면 더 커지겠죠, 노이즈 레벨이.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들이 노이즈 레벨을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요 신호를 가지고 뭐 이런 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이걸 보시고 저도 같이 보면서 코딩을 할게요. D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제로스에다가 사이즈가 n-1, n이에요. 그리고 D에다가 이 앞부분은 0에서 n-1까지, 그 다음 D의 뒷부분 1에서 n까지,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 요 기호 익숙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n-1, 그 다음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i즈에다가 n-1을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죠. 여기다가 잠시만요. 에디트에다가 스플릿 셀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1에서 n까지인데 플러스를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가 이상해졌네요. 이게 인설트가 돼버린 것 같아요. 키보드가 잘못. 그렇게 해서 D를 한번 찍어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1이 쭉 있고 1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D를 만들었고, 여기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 이제 A는 V 스택을 해야 돼요. V 스택을 하는데 이제 버티컬리 세우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PIs에 여기의 사이즈는 n이고, 그 다음 우리가 하는 뮤인데 뮤 100이니까 그냥 10이라고 할게요. 루트 씌웠으니까. 아니면 뭐 MP 스퀘어에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D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B라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V 스택을 해야 되고, 보면 X corrupted는 그대로 있죠. 제가 이렇게 썼나 보네요. 그리고 나서 0인데 0은 사이즈가 제로인데 사이즈가 요 D 사이즈가 n-1, n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요걸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역시 에러가 났네요. 보죠. 어디가 에러가 났나. X corrupted not defined. 다시 올라가서 X corrupted가 여기가 캐피탈이 아니고 스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여기를 스몰로 바꾸고 플러스를 하면 어디가 위 스택에 visuals 지금 어디가 이상한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여기가 1이죠.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를 하면 이 흰 커럽티드 된 거에서 리컨스트럭션 된 것이 이렇게 되는 거가 뮤가 100일 때. 그럼 뮤를 한번 바꿔보죠. 뮤가 100일 때니까,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제가 이게 그 합치는 걸 다 월셀 빌로 했습니다. 뮤를 1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일 때 이랬는데 뮤를 10으로 하면 스무딩 하는 이펙트에 대한 페널티가 작아지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뮤가 0. 그럼 어떻게 될까요? 뮤가 0이면 채팅창에 한번 주시겠습니까? 보죠. 뮤가 0이면 왜 그런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원본 신호가 그대로 되겠죠? 노이즈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옵티마이징 문제에서 각각의 이 지금 뭐 200포인트인 것 같은데 200포인트에 하는 그 디시전 베리어블이 200차원인 거예요. 그럼 뮤를 100이었는데 뮤를 1000으로 하면 스무딩 되는 걸 한번 보시죠. 예, 거의 컨스턴트 하죠. 그래서 적당한 뮤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100이었는데 200을 하면 200도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뮤에 센시티브한 겁니다. 뭐 50으로 해보죠. 50으로. 뭐가 지금 제대로 동작을 여기서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로 다시 보내고 네, 크롭티도 됐고 이걸 가지고 뮤를 100으로 하면 뭐가 어디 꼬인 것 같은데요. 계속 덮어 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지금 덮어 씌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reconstructed 어디가 잘못된 거죠? 비스큐얼 여기다가 여기가 스퀘어를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SQRT입니다. 루트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틀렸습니다. 아까는 좀 전에 제가 제곱을 한 거고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 이게 1000이 되면 스무딩해지죠. 더 커지면 더 키우면 거의 컨스턴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뮤 값을 바꿔보면 이렇게 해서 플롯을 해보면 여기에 뮤 값을 바꿔가면서 할 텐데 코드가 어떻게 되죠? 여기를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가지고 온 거 요걸 가지고 와서 A가 바뀌는 거니까 다음 해보면 제가 코딩을 A가 여기 위에 있고 여기가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예. 뮤가 0일 때, 10일 때, 100일 때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바꿔서 리스트 스퀘어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이제 컨벡스 프로블럼 이제 알았으니까 CBX 파일을 그냥 써서 직접 계산을 할게요. CBX 파일을 써서 CBX 파일을 쓸 때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요 부분은 요 벡터에 sum squares를 하면 되죠. 다 더하고 제곱하는 거고, 여기는 요렇게 한 거가 요게 지금 요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요거는 요 두 개의 요 차이를 가지고 칼럼을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건 역시 sum square 하면 되죠. sum square 하면 됩니다. sum square를 요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를. 자,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제 CBX 파일로 그냥 직접 풀게요. 뭐 이걸 그렇게 하면 오브젝트 펑션은 CBX의 미니마이제이션이고 CBX 파일을 불러와야 될 거 불러왔는지 미니마이즈 그 다음 CBX sum
스퀘어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x, 제가 x는 reconstruct니까 여기다가 x corrupt가 되겠고, 여기다가 더하기 mu 곱하기 cbx, 그 다음 역시나 마찬가지로 sum squares에다가 여기에는 d 곱하기 x, 고치겠습니다. reconstruct고 이 부분 cbx. 자, 이렇게 되면 요거를 같은 겁니다. 요거를 cbx 파이 그 문법으로 작성을 해서 결과를 돌려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무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cbx 파일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가면 뮤 값이 바뀜에 따라서 스무딩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타임 도메인에서 노이즈가 끼어있는 시그널을 스무딩 하는 것을 최적화 관점에서 예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예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미스트 스퀘어가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실제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예시를 가지고 온 거고, 프리퀀시 FFT를 통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고 거기서 로페스 필터를 취해서 다시 인버스해서 타임 도메인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쓰지, 이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디노이징을 할 건 아니지만 설명을 위해서, 예시를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다가 제곱을 했잖아요. 제곱. 근데 그냥 이건 어차피 제곱은 있으나 마나니까, 그래서 cbx 파이에서는 쿼드레틱 폼, 썸 스퀘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는 쿼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 대신에 그냥 제가 투놈을 쓸게요. 투놈을 쓰면 요렇게 공식이 되겠죠. 공식이.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여기 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코딩을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을 수 있는 이 부분에다가 쓸 텐데, 이제 여기가 그냥 놈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2가 됩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이제는 감마스를 바꿔가면서 0, 2, 7로 갈 겁니다. 그냥 이건 뮤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제곱이 빠지면서 그냥 스케일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것저것 해보니 0, 2, 7 정도면 좋은 데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놈이 되겠고, 그러면 이게 원놈인지 투놈인지를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결과를 한번 보죠.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거예요. 스무딩은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 요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한 이 부분인데, 요건 다시 슬라이드를 가서 제가 글을 쓰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은 요 코드, 요 제곱 없이 만든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것만 바뀌는 거고. 근데 더 나아가서 요렇게 하지 않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같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지금 멀티 오브젝티브 펑션은 사실은 그렇게 좀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감마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는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un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인데 이거를 최소로 할게요. 최소로. 요것만 하고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면 요것의 의미는 x가 디시전 베리어블인데 어제이스트 한 거의 차의 크기인 거죠. 차의 제곱, 차의 투놈의 서메이션 한 건데, 그러면 최소로 하면 결국 x는 일자가 되겠죠.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는 뭐냐 하면, 그렇지만 x가 원래 주어진 커럽트 된 거에 스무딩을 하는 것이니 x와 주어진 이것의 차이가 베타보다 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베타를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뮤가 여기선 뮤, 여기선 감마, 여기선 베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요거랑 요거는 같은 이퀴벌런트 한 거예요. 이퀴벌런트 한 겁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값은 달라지겠죠. 여기서는 베타가 커지면
커진다는 것은 어퍼 바운드가 커지는 거니까 x가 이것과 많이 달라져도 되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이 베타가 아주 타이트하면 x는 x 커럽트에 많이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이 감마와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서 여기도 있을 텐데 이제는 이 부분 스퀘어가 아니라 요걸 가지고 와야겠죠? 요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요 부분이 이제는 컨스트레인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컨스트레인트가 어떻게 걸릴 거냐 하면 이게 그냥 뭐 같거나 같고 베타 이렇게 되면 지금 요게 그대로 지금 다 그대로 이렇게 요 부분이 투노민을 미니마이즈 시키고 컨스트레인트는 x 컨스트럭트와 x가 여기서 x 컨스트럭트인 거죠. 그거랑 커럽티드 된 거의 투놈이 베타보다 작으면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해결이 됐습니다. 이때는 베타가 한 0.8일 때네요. 베타를 작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본 시그널하고 비슷해져야겠죠. 많이 허용하면 죄송합니다. 많이 허용하면 직선에 가까워지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타가 원래 0.8 정도면 적당하죠. 자, 그래서 숫자를 바꿔서 보니까 이렇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베타에 따라서 스무딩 되는 정도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하면 제가 뭘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뭘 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랬지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크기에는 투놈만 있는 게 아니라 원놈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cbx 파일로 나왔으니까 추후에는 제가 여기 두 개를 그냥 1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쓸 거예요. 추후에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는 무슨 문제를 풀 거냐 하면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문제인데 원래 그전에는 제가 원 시그널 이렇게 스무딩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렇다고 치죠. 스무딩한데 갑자기 값이 탁 변해요. 갑자기 탁 이렇게 변하는 시그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모사한 거는 사실은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이 뭐 예를 들어 0, 1 이렇게 값이 순간적으로 변하잖아요. 그거를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런 모델링인데 시그널 자체가 오리지널 시그널 자체가 아주 샤프한 트랜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씌우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거를 제가 스무딩을 해볼게요. 스무딩을. 그리고 이거에다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요거를 우리가 토탈 베리에이션 토탈 베리에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요건 한번 지금은 요게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케이.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오고 요거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요런 시그널 제가 컨스트럭트 했어요. 요렇게 했습니다. 그럼 노이즈 끼웠어요. 그리고 L2놈 써볼게요. L2놈이 베타로 했으니까 요 예시겠죠? 베타로 했으니까 요거겠죠? 베타니까 맞나요? 보죠. 네, 요 예시를 가지고 여기다가 베타를 했습니다. 베타는 제가 미리 사전에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베타가 작으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스무딩이 됐어요. 베타가 4일 때. 자, 근데 문제가 뭔가요? 문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코멘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스무딩을 해서 노이즈를 디노이징을 해서 여기를 보면 디노이징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전 첫 번째 예시와는 다르게 두 번째 예시는 신호 자체에 래피드한 어브럽트한 체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렇게 스무딩이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또는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리스트 스퀘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관점에서는 이 변화와 갑자기 지금 어제이스트한 데이터 포인트가 우리가 갑자기 변하는 걸 방지하게 문제를 그렇게 오브젝티브 펑션을 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노이즈와 여기에서 노이즈를 인공지능은 또는 컴퓨터는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는 스무딩하고 여기는 착 변하고 스무딩하고 착 변하는 스무딩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ny ideas? 일단 좋습니다. 투놈을 원놈으로 그냥 바꿔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꿔보죠. 원놈으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여기에다가 베타는 다르게 당연히 세팅을 해야겠죠. 값이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는 보시면 디시전 베리어블 컨스트럭트 되는 것이 커럽티드 된 것과 투놈의 의미로 같아져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 x가 어제이스트 한 거가 원놈의 크기로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투놈 그대로 됐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짠 풀면 기대하세요. 베타가 0.5일 때는 이렇고, 베타가 0.2일 때는 이렇고, 0.2일 때 괜찮네요. 베타가 2일 때. 아니면 4. 여기는 좀 과하게 됐지만, 이렇게. 디지털 신호처럼 스무딩이 되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라면,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온 것 같으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이거 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그 거리의 데피니션을 투놈에서 원놈으로 바꾸고 스무딩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뭘까요? 저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어디랑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생각나시나요? 요 예제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 예전에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뭐 원놈이나 투놈이나 다 비슷하게 이렇게 리그레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웃라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아웃라이어가 이겁니다. 이것에 제곱을 해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틀어졌었어요. 근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놈을 썼더니 어느 정도 비슷했어요. 그거랑 지금 같은 겁니다. 얘가 아웃라이어죠. 지금은 여기가 이 에러의 에러 1, 2, 3가 지금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는 이 에러를 제곱을 해버리니까 그래프에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린 거고, 이거를 절대값을 취하면 얘를 무시하는 거죠. 그 이펙트가 에러에 대한 좋습니다. 예전에 원룸을 사용한 것처럼 서로 멀리 떨어진 두 점 사이에
어디를 정해도 제가 지금 채팅창에 글을 보고 있는데 원놈을 쓰면 베리어블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무슨 이거는 맞나요? 예전 원놈을 사용한 것처럼 원놈은 서로 멀리 떨어진 두 점 사이에 어디를 정해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이렇게 여기 원놈 투놈을 이 아웃라이어로 설명해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웃라이어인 거죠. 아웃라이어.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여기는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요걸 토탈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무딩을 하는데 투놈을 쓰지 않고 원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놈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토탈 베리에이션의 그 특징을 디텍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요걸 볼게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냥 행렬로 보시면 돼요. 이건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뭐 RGB가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그레이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그 2차원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로가 있고 칼럼이 있을 테니까 로가 있고 칼럼이 있겠죠? 뭐 이 이미지가 몇 바이 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죠. 예시가 이미지가 몇 바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바이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숫자는 모르겠어요. 이게 100바이 100이라고 하면 100바이 100 행렬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행렬에 각각의 엘리먼트가 픽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픽셀 값들이 있을 거가 여기에 그 정보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0에서 1일 수도 있고 또는 정수로 하면 0에서 255일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비트에 따라서 다른데 뭐 8비트냐 몇 비트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근데 우리는 그냥 행렬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는 2D입니다. 2D.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1D예요. 1D에서 최적화하는 방법 배웠죠. 아직 2D는 안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미지를 리쉐이핑을 시킬게요. 제가 이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거 두 개 곱하면 이제 n은 만이죠, 만. 이미지를 일렬로 세우는 겁니다. 일렬로. 리쉐이핑을 시켰어요. 일렬로 쫙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값이 여기로 오겠죠. 일렬로 쭉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건 저도 한번 여러분 한번 요건 뭐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이렇게 순서로 세우는 건지 이렇게 순서로 세우는 건지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해보면 돼요. 리쉐입이라는 커맨드를 봤을 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고 다시 그래서 이미지에서 이거를 리사이즈를 해서 또는 리쉐입을 해서 1D 시그널로 바꿨습니다. 그냥 칼럼이에요. 여기에다가 그럼 이 값들 여기 픽셀 값들이 있을 테니까 쭉 값들이 있겠죠. 이것을 스무딩을 해볼게요. 스무딩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무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150 바이 150으로 제가 했어요. 150 바이 150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리고 나서 칼럼으로 배터는 150으로 하고 요걸 할 거니까 요거는 여기에다가 x가 그때 요거를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여기가 x reconstruct cx no constant를
D1이고 D1이 요거고 요거를 잠시만요. 제가 어디 걸 카피를 한 거죠? 이거죠, 이거. 이걸 해야 되겠죠? 가지고 오고 같은 건가요? 예, 뭔가 예, 이걸 가지고 왔었어야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죠?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고 다시 원래대로 로우와 칼럼으로 리쉐이프 시키면 다시 원래대로 그 2차원 행렬이 되겠죠. 그것을 플롯을 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안 되네요. 아, n이 아니라 n이 맞는데? 아, 여기가 이걸 넣어야겠죠? 이것도 x. 제가 x를 했습니다. x에다가 어디가 n-1 is not 제가 어디가 뭐 빠뜨렸나요?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이거 솔루션을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그레션에서 세 번째 example에 데이터 오케이. 지금 이게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죠. 저는 하나. 뭐 이렇게 틀리지? 잠시만요. 요 예시인데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뭐가 에다가 하고 x에다가 노멀해서 컨스턴트 하고 솔브를 해서 위쉐입. 대괄호가 예. 아유, 감사합니다. 왜 자꾸 틀리죠? 정해야지 프로블럼 솔브를 안 하셨던 거지. 그러네요. 왜 솔빙을 안 했지? 아유, 이렇게 됐네요. 엉터리네요, 엉터리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예. 지금 뭘 했냐면, 이제는 제가 잠깐 보니까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였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쪽을 많이, 이미지 자체에 좀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아직 행렬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칼럼 벡터로 생각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위쉐입 또는 위사이즈를 통해서 일자로 만들었습니다. 일자로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고 나서 이제 시그널이 된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서 스무딩을 하는데 투놈을 하지 않고 원놈을 했어요. 원놈을 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가요? 그럴 것 같나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시그널이 스무딩이 이 방향으로 됐죠. 이 방향으로. 그 얘기는 이미지에서 리쉐입을 하면 이렇게 온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있는 게 옆으로 가서 이렇게 쭉 옆으로 되는 거를 그냥 트랜스포즈 시켜서 칼럼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스무딩을 하는데 원놈을 했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 또는 시그널에 있던 그 샵 트랜지션은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이 경계는. 그런데 여기에서의 자잘한 어떤 베리에이션들은 그냥 플랫 시켜버린 거죠. 그게 지금 플랫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2차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2차원 버전.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됐는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거를 카투니시 이펙트라고 해요. 좀 이렇게 만화처럼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 이펙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투놈을 하고, 이러면 이제 베타가 바뀌어야 되는데 투놈을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냥 흐려진 거예요. 블러링이 되는 거예요. 뭐 베타의 값을 바꾸긴 해야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 이미지랑 이 이미지의 차이를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신호에서 어떤 경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스무딩에서 또는 투놈이 아니라 원놈을 써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직관,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리그레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링크를 좀 띄우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리그레션 예제는 다 끝을 냈고, 숙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이제 숙제 이야기입니다. 문제 1번은 뭐 이런 그림 보면 지금 제가 방금 했던 거랑 해서 L2 놈을 써서 그 얘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 했었죠. 우리 요거를 regularizations인데 요걸 한번 또 수학적으로 한번 보는 거 하고, 요게 좀 3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리그레션의 또 다른 하나의 예시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을 푸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리그레션은 이런 데이터에서 피팅을 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리그레션이 적용되고 있고, 그것의 하나의 예시가,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핸드폰에 보면 쭉 보면 이런 쭉 파노라마 있죠. 파노라마도 결국은 내부에서는 리그레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그레션을. 그래서 그 예시를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가 다 코드를 제공해드리고 원리도, 요걸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쭉 따라오면 됩니다. 요거 하라는 대로 한 스텝 한 스텝 하면 최종적으로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그리고 뭐 막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여러분들 모르셔도 그냥 실행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리그레션의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몸으로 한번 문제를 통해서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뭐 L2 놈, L1 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L1 놈은 사실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그리고 이것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적화 관점에서는 왠지 제곱을 하면 스무스하니까 뭐 우리가 뭐 프로젝션도 할 수 있고 리스트 스퀘어 문제도 있고, 근데 L1 놈은 제가 그 디테일한 내용, 옵티마이제이션, 솔빙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기 위해서 CBX 또는 CBX 파일을 쓰긴 하였으나, 실제로 뉴메리컬하게 어떻게 풀까? 뭐 고민은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고민은. 그래서 좀 제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L1 놈은 리니어 프로그래밍으로 이퀴벌런트하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바꿔서 내부적으로 풉니다. 요건 기억을 해두세요. L1 놈은 내부적으로는 그 그러니까 리니어 프로그래밍으로 문제가 치환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근데 리니어 프로그래밍 컨벡스예요. 그래서 이건 컨벡스 프로블럼, L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요걸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요 문제를 낸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